안녕하세요. 글로맨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족 재무회의로 경험하는 눈높이 경제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가정에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영어학원 다니고 싶어요. 집에서 혼자 하니까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 혼자 하니까 좀 심심하긴 하지? 그럼 학원 좀 알아볼까? 그런데 학원비는 알고 있어? 얼마나 하려나? 한 10만 원? 그 정도면 비싼 건가? 보통 학원 한 달 수강료는 25에서 35만 원 정도 해.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 그 돈이면 우리 네 식구 한 끼 외식 비용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니까 네가 학원을 다니면 6끼에서 7끼 정도가 사교육비로 들어간다고 봐야지. 운동화 한 켤레가 5에서 10만 원 정도 한다면 3켤레에서 7켤레까지 살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아이가 배운다는데 돈 얘기 먼저 꺼내는 엄마입니다. 좀 너무한가요? 그렇지만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경제관념도 생겼으니 생활 속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한 번씩 이야기 나눕니다. 또한 공부를 하는데 돈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아야 학원에 가서도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엄마의 얄팍한 기대감이 섞여 종종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가정마다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런 대화는 자녀가 가정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파악하게 하고 가정의 경제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가정은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최소 단위입니다. 따라서 지출의 규모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가정의 고정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수입 대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대화를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도 가정의 재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혹여나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실보다 득이 많습니다. 가정 경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에 값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생각 없이 소비하다가는 달콤한 소비의 천국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물론 소득이 너무 많거나 적을 땐 적당한 수준에서 조절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너무 높은 경우 자녀가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 지나치게 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이면서 아이 수준에 맞게 말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나누어야 할 부분은 지출 목록과 규모입니다. 하루는 딸아이와 같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산 물건들 총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글쎄, 한 5만 원? 3만 원? 아이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문방구에서 지불해본 금액 이상을 소비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에 카트 안에 있던 물건들의 총액을 전혀 가늠하지 못했죠. 총 12만 원 정도가 나왔고 아이는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경험은 아이가 가계 지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생필품의 가격을 추측해보게 하고 부모가 수입 내에서 효율적인 지출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자동차 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보험금, 저축, 기부금 등 다양합니다. 이를 자녀가 알면 좋습니다. 가정 고정 지출 내역을 표로 만들어 금액을 써보면 소비를 할 때 선택과 집중, 포기와 절제를 생각할 수 있는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면 우리 집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새끼 식사, 외식비, 의류비, 학원비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지출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토의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주 사용하는 학용품이나 식생활과 관련된 물품 아끼기, 절전하기 위한 방법, 학용품은 끝까지 다 사용한 후 구입하기, 음식은 남기지 않고 다 먹기,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기, 물건을 구입할 때는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 외식 횟수 줄여가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꼭 소등하고 전자제품 코드 빼기, 양치하는 동안 수돗물 틀어놓지 않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내가 쓰지 않는 물건, 옷, 학용품 되팔아보기. 욜로와 소확행이 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소비 문화인 듯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 수익으로 벌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고 노후 준비 없이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과 안락함에 빠져 무분별하게 소비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한 나라를 정복해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으로 하는 것이다. 존 애덤스 전 미국 대통령. 소비는 습관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을 한다면 아이의 소비 습관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지출을 줄여야 저축액이 늘어납니다. 작은 약순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오늘의 글로 만나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글로 만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